병실의 커튼이 흘러내리는 조용한 오후, 심전도 기계의 리듬에 맞춰 작은 호흡이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고요한 공간 속에 누워있는 강재인은 아직 세상의 소음과 온기를 완전히 감각하지 못한 채 깊은 잠과 깨어남 사이에 어딘가를 떠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한 순간 운명은 또 한 번 모든 것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온기, 그 미세한 떨림이 확실히 살아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다. 그 찰나의 순간 도윤의 숨이 걸렸다. 재인 씨, 재인 씨. 도윤은 거의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감격과 안도, 놀람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요? 그의 목소리에 눈을 깜빡이며 천천히 시선을 돌린 제인은 눈앞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도윤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제인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분명했다. 도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담당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환자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놀라며 간단한 반응 검사를 이어갔다. 제인은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불안한 눈빛으로 의사에게 물었다. 아기는 괜찮은 거죠? 그 물음에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의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도윤을 병실 밖으로 데려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아무래도 역행성 기억 상실증 같아요.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지운 겁니다. 기억이 2018년 즈음에서 멈춘 것 같아요. 도윤은 믿기 어려운 진단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실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제인 씨. 제인은 눈을 크게 뜨고 도윤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남편이 누군 줄 알죠? 데려다 주세요. 제 남편한테 가고 싶어요. 그녀의 말은 도윤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제인의 시간은 아직 그 시절에 멈춰 있었다. 그가 진심을 다해 지켜주고자 했던 그녀는 여전히 기찬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없이 병실 창가에 시선을 두었다. 그리고 잠시 후 제인은 전화를 걸었다. 그 수신자는 바로 황기찬.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지만 오래 잊힌 음성이 들렸다. 여보, 나야. 제인이. 나 병원에 있어. 데리러 와줘. 그 짧은 한마디가 기찬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는 핸드폰을 귀에 댄 채로 그대로 얼어붙었다. 눈동자는 떨렸고 손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믿을 수 없었다. 분명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인이었다. 자신이 장례까지 치렀던, 분명히 떠났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자신을 찾고 있었다. 제인이? 기찬은 거의 숨을 죽인 채 말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차를 몰아 병원으로 달렸다. 속도는 법이 허락하는 한계를 훨씬 넘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도착한 병원에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제인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 옆에 서 있는 도윤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던 분노가 폭발했다. 미쳤어? 어떻게 산 사람을 죽었다고 해? 내가 뭔데? 감히 제인이를 보호하겠다는 거야? 기찬은 도윤의 멱살을 거칠게 붙잡았다. 병실 안은 일순 소란으로 가득 찼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들어와 두 사람을 말렸다.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옷깃을 붙잡은 기찬의 눈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기적이었다. 장례까지 마쳤던 강재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이었다.
기찬의 어머니 노숙자는 분노와 혼란을 숨기지 못했다. 장례까지 했는데 살아있다고? 말이 돼요 그게? 누가 이런 장난을 쳐? 하지만 가장 놀란 이는 다름 아닌 셀이었다. 그녀는 그동안 제인이 없는 틈을 타 기찬의 옆을 차지하려 했고 점차 자신이 그 집안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기찬이 그녀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제인이를 집으로 데려와야겠어. 세리 너는 나가줘야겠다. 그 말은 세리의 귓가를 때렸다. 그녀는 입술을 물고 두 손을 움켜쥐었다. 분노와 억울함,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다. 내가 왜 나가야 돼? 여긴 내 집이야. 당신 옆에 있었잖아. 제인이가 죽었다고 해서. 내가 남은 자리를 지킨 거잖아. 그러나 기찬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에게 있어 세리는 이제 거슬리는 그림자였고 제인을 향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한편 기만은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세리에게 다가갔다. 세리 재수씨, 아직 어머니는 모르시죠? 그날 제인이 재수 죽일 뻔했던 일. 내가 말하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까? 세리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기만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들추겠다는 예고였다. 그리고 그 진실은 세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었다.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어. 당신이랑 떨어져 지내기 싫어.